네,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고 금통이 있고 또 글로벌 시장 뭐 흐름이 있고 또 메르스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 내용 시황을 좀 너무 길게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시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그렇게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방향의 추세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더 어렵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 이렇게 좀 놓고 보신다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포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요즘에 화두가 됐던 부분들, 쏠림 현상 부분인데 그 쏠림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마지막 순환성 흐름의 마지막에서는 제약주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부분. 그러고 나서는 또 제가 또 출연했을 때 화요일 날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나서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만 최근에 또 불거졌던 부분이 무엇이죠? 지금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합병 반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또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시가총액 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삼성물산이 10조가 넘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25조가 넘습니다. 합치면은 35조. 그럼 평상시의 흐름대로 2, 3%의 등락 정도 나오면 되는데 혹은 최대폭 5% 정도 등락만 나오면 되는데 이 종목들이 10% 상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35조 이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대략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분율로 따진다면 약 3% 정도의 지분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종목이 10% 움직인다면 0.3% 등락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시장 지수를 6포인트를, 두 종목이 6포인트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상한가 근처 갔다가 강보합으로 끝나고 15%까지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쏠림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타 종목군들이 힘이 들죠. 다행히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성물산 혹은 제일모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주주로서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는 쏠림 현상이 다소 주춤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일련의 사태, 기존에 어떻게 흘러왔느냐. 지금 잠잠해지려는 위치에서 또다시 헤지펀드에서의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 SK 소브린 사태. 그때 당시에 시장 접근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표를 놓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 뭐 전부 아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SK 소브린 사태가 났을 때가 뭐냐면 SK그룹 자체에서 SK네트워크스에 이쪽 보시면요. 분식회계 그리고 SK증권과 관련한 부당 내부 거래 등으로 인해서 SK그룹 자체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뭐 관리 종목 지정돼 버리고 상당히 뭐 문제가 많았었던 그런 시점이죠. 거기에 소버린이라는 외국계 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분율을 급격히 14.99%의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경영권에 참가를 했습니다. 경영권에 참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소버린이라는 업체가 SK그룹을 인수를 해서 SK그룹을 통으로 인수해서 뭐 경영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시차는 조금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2년 동안 정도 기준점 놓고 봤을 때 2년 정도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론적으로는 이 소버린이라는 그 펀드도 수익이 목적인 것이지 또 그 수익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행동주의적. 그러니까 편입을 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흐름이 아니라 편입하고 난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또 경영진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부분들을 노출시키느냐. 이런 것은 투명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좋은 쪽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다지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인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로는 2004년도에 삼성물산 쪽에도 또다시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헤르메스라는 또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유입이 됐는데 갑자기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나왔어요. 하루 만에 물량 빼고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 자체에서도 뭐 대량 매집 이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2000년 이후에 뭐 한 3가지 정도 흐름이 크게는 있었는데 KTNG 같은 경우 칼 아이칸 사태. 이쪽도 뭐 장난이 아니었죠. KTNG가 2006년도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KTNG의 변동성은 1, 2%. 심한 경우에는 보합, 약보합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시세가 나오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인데 어느 날부터 해서 막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칼 아이칸이라는 쪽에서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경영권 참가하겠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왜 한국 정부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뭐 기업이 좋은 실적을 냈다면 배당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을 표출을 해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저평가 상태로 놔두느냐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뭐 지분 5.9%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지분이었는데 카라알칸이 6.59% 확보하면서 뭔가 M&A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장 기대감을 부응시켜 놓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쪽도 결론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크게 내고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한동안 잠잠했었고 우리나라 그 대그룹들도 좀 경영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좀 공격적인 부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건가? 주주를 위한 합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은 세금 좀 덜 내는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나라 그 그룹들도 기업들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계 헤지펀드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여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 부분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쏠림 현상만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예전 과거 데이터 놓고 보면서 정점, 고점과 저점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또다시 또 의구심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방송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뉴스 봐도 알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뒤져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의 끝이냐? 아니죠. 두 번째 시간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지배구조에 대해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룹들이 또 우리나라 그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영권, 그러니까 2세 경영인, 3세 경영인 혹은 4세 경영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경영권을 넘기고 그리고 어차피 지주회사 체제로 계속 IMF 이후에 계속 2000년대 들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대그룹들이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한동안 지주회사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 지주회사 전환의 마지막 해 기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는 지주회사들의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다면은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혹은 삼성전자, 삼성 SDS 이런 쪽만 붉어진 쪽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목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자, 효성 일봉 차트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방송 시간이 우리가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을 교육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일도 장중에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릴 텐데 6월 3일 날 장중 무료 교육 방송 장중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추세 교육을 받으니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 그래서 6월 3일 기준에서 눌려져 있을 때 저점 편입을 해도 무난할 종목이다. 시가총액 뭐 월등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16% 상승입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의 기준이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방금 말씀드린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들.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은 효성그룹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뉴스 검색해도 나오세요. 지금 현재 어떤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조성래 회장님 같으신 경우에 좀 뭐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2세 경영인으로 또 3세 경영인으로 지분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이거든요. 지주회사격인 효성의 흐름, 이 흐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일봉 차트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더 놓고 보셔야죠. 먼 그림의 일봉 차트인데요. 먼 그림의 일봉 차트에서 이 추세 라인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 아닌 종가 부분으로 있어서 몸통 부분으로 종가,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그럼 사상 최대 고점이 또 어디냐라고 보면은 요 위치가 사상 최대 고점입니다. 13만 7천 원. 지금 오늘 고점이 13만 4천 원으로 끝났어요. 저 고점을 돌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데 누적된 개인들의 수급, 누적된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은 몇 년간에 계속 뺏겨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뭐 앞전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뭐 수혜가 있었든 없었든 시장에서 흐름이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늘려왔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의 흐름이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내 지켜보셔야 될 종목으로.
시장의 유통 물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부분에 대한 흐름 다시 복습 시간에 무료 교육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죠. 방송에서 그럼 추천한 종목은 없느냐? 방송에서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어떤 거죠? 이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주 전에 저희가 5월 26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린 종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종목이에요. 하나케미칼. 월봉 차트예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거예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 부분이 거래량을 수반하고 치고 돌리는데 어렵습니까? 목표 라인 설정하기 어려워요? 아니면은 뭐 편입 구간 설정하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수급 부분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급도 월등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 부분도 역시 뒤에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추세 라인에서 급등 이후에 횡보 양상하고 나면서 수급 부분 여기도 없죠. 그렇지만 수급 부분 또 확인하시면 굉장히 강도 있는 매수 강도가 표현돼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흐름, 오늘 다시 2만 원 선 위쪽으로 탄력을 줬는데 이 종목도 왜 그럼 이 종목은 Y에서 이 종목을 언급을 드리느냐라는 말씀 드리면은 하나케미칼도 하나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주회사 격이 한화죠. 근데 하나케미칼의 김승희 회장님의 장남이 또 여기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하나는 대표적인 방산업체이지만은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성과 부분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룹의 역량을 상당히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그룹은 아직 회장님이 뭐 젊으시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폭에 대해서는 조금 먼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하나케미칼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실적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범위다. 어찌됐건 그러한 모든 해석은 누가 한다?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데 수급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 향후 흐름 어떻게 될 것이냐도 놓고 보셔야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이 좀 어렵네요. 어려운 부분인데 뒷부분에 마지막 타임에 추세 강화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추세에서 강화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야,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지 않느냐. 큰 폭의 양봉도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개선된 폭이 있고요.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실 때 월봉은 조금 전에 보셨고 주봉 보실 때 어떻습니까? 주봉 보실 때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럽지 않죠. 여타 종목군 대비해서 이 그 하나케미칼의 주봉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큰 부담 요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태양광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가 부분의 연동폭에 양쪽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개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꼭 확인하셔서 앞서 보여드린 종목군들과 함께 불확실성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포트에서 빨갛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꼭 활용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도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선 부분에 사실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평선을 그랜비례 매매 법칙을 통해서 이평선을 배우셨고 이제는 뭐 추세 분석 부분이 되는데 추세 분석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캔들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쉬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쉽다 보니까 쉬운 흐름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추세선의 강화 부분에서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추세의 강화로 인해서 어떻게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이 노출이 안 돼요. 교육방송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니까 섣부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드렸다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그 종목 교육도 안 받으시고 매매하시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방송 진행하면서 그 종목은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맨 끝에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추세선의 강화 부분을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강화라는 그 전환 부분이 있고 이제 강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한 방향으로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한 방향의 추세 부분이 어느 쪽으로든가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위쪽으로 강화되는 부분, 물론 아래쪽으로 추세가 내려오다가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의 강화, 기존 추세보다 변형 정도의 수준이 아닌 강화 정도의 수준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될지 놓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추세선을 3에서 5% 이상 위든 아래든
추세선이 뭐 쌍방으로 있겠죠. 저항과 지지 라인이 있을 텐데 위든 아래든 추세선을 3에서 5% 이상 벗어나는 흐름. 그 흐름이 3에서 5거래일 이상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전환이 되고 강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것은 조금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보시더라도 추세선이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는데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추세선을 이 두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추세선 대비해서 3에서 5% 이상의 흐름, 그것이 종가로 형성이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3에서 5거래일 이상 그 추세선 위쪽 상단부 혹은 하단부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기존 추세를 벗겨내는 흐름이다,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뭐 이런 흐름이 되겠죠. 첫 번째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상승 추세에서 저항 부분에 부딪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시점 딱 되니까 이 저항을 뚫었어요. 뚫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 저항이 지지라인이 되겠죠. 근데 뚫고 나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다시 강조드려요. 어떻게 해요? 3에서 5% 위에 움직임을 줘야 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목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워낙 자주 보여드리죠. 올해부터 해서 뭐 대형주 기준에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도 25조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대형주의 경우에 이런 추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추세가 기존 추세로 형성이 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뚫고 올라갔는데 3에서 5% 이상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추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추세 라인의 상단부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시점에 쫓아가서 매매를 할 것이냐.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물론 여기서 움직임 3에서 5% 이상, 3에서 5거래일 이상 여기서 접근을 하시고 단기 고점 부분을 형성을 시킬 때에 차익 실현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평선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죠. 5일선이라든가 10일선 기준. 다만 여기서 처음 고점을 찍을 때 이 고점이 저항선이라는 건 인식을 못합니다.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 여기가 고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 부분이 형성된 이후에 눌림이 나타나면은 추세 상단 부분 여기죠. 그죠? 여기가 새로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되는 것이 확인될 때 여기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쫓아 들어가시는 것과 여기서 편입을 하시는 것과 어떻습니까? 거의 가격대 라인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어차피 고점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한다. 그럼 기간 조정이 있을 때 또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속을 많이 태우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에서 5거래일 이상 또 3에서 5%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때에는 새로운 추세가 있다. 그 새로운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무엇을? 편입을. 그리고 이 추세 라인과 첫 번째 형성된 추세 라인을 평행으로 그어주게 되면 새로운 추세 라인이 되죠. 그래서 그 범위를 부딪히고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 어려워요? 이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 차익 실현 문자 사인 다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추세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추세 내에서 흐름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추세 강화 부분만 포착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과연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의 전환 부분, 하락 추세에서의 전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종목별로도 이러한 흐름, 하락 강도가 좀 더 강해진다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고요. 추세전환 강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의 재차 설명 부분입니다. 전환과 강화 거의 뭐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지지 라인 부분 있죠. 요 지지 라인 부분 돌파했을 때 처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눌려졌을 때 지지 라인 형성하는 부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코웨이 일봉 차트 위쪽의 흐름 그리고 나서의 추세 강화 부분 그리고 CJ 대한통운 이 위쪽의 돌파 흐름 그리고 나서 돌파 이후의 지지라인에서의 편입 그리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아모레지 마찬가지 그리고 아모레지 일봉 차트에서의 추세 강화 부분에서의 흐름 전부 다 추세 강화 이런 부분만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시세를 낼 수가 있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추세 강화 부분
그래서 다시 돌리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유닛 테스트도 이제 시황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세 강화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일봉 차트를 좀 멀리 보셨을 때 형성되는 구간. 그리고 하나케미칼 어떻게 돼 있죠? 추세 강화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역시 보시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강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이에요. 추세 부분 굉장히 강화될 수 있고 목표 라인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종목, 별개 종목입니다. 각각의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장기 추세에 지금 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